연간 1,000만 원 아래의 학비대 학교들 정말 보낼만 할지, 과연 이런 학교를 좀 보내도 될까? 저는 캐나다로 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성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부장님, 벌써 1월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들어왔습니다. 벌써 8월이에요. 맞아요. 네, 너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제학교별로 학비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첫 번째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비 중 많이 선호하시는 1,000만 원 미만의 학교들에는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요즘에 한국 사교육비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아이가 고3, 중3이잖아요. 네. 좀 많이 드는 시기이긴 한데, 네. 중학교 아이는 저는 기본만 시키는데도 100만 원은 기본인 것 같아요. 정말 영어, 수학, 네, 여기에 뭐 피아노 아니면 논술 뭐 이런 것만 껴도 100만 원은 그냥 가고요.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좋은 학원을 보내시면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그렇죠. 입시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제 주변에는 한 500, 600만 원까지도 지출을 하시더라고요. 만만치 않은 네, 큰 맞아요. 금액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뭐 20년, 23년 이제 거주를 하기도 했고, 저희 아이는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한국의 사교육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가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학비가 1,000만 원 이하면 사실 한국의 사교육비보다 덜 그죠.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정말 연간 1,000만 원 아래의 학비대 학교들 정말 보낼만 할지, 그리고 저도 실제로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험과 또 우리 부장님의 또 학교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합쳐서 한번 오늘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연간 학비가 1년에 정말 1,000만 원 안쪽으로 가능할까요?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초등과정이 프라이머리에서는 가능한 학교들도 있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그 중등과정 이상인 세컨더리는 불가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말레이시아도 워낙 이제 학비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환율 영향도 맞아요. 좀 있어서 이제 1,000만 원 안쪽의 학교는 아마 초등학교 3학년에서 한 5학년 사이에 몇몇 학교들은 지금 가능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학교들인가 학교 리스트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자, 부장님, 그러면 어떤 학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킹슬리나 아니면 3에마스 그리고 3베스타리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2열 3랑 2열 5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는 해봤어요. 총 비용은 1,000만 원이 안 되게 나와 있죠. 요거는 연간 학비입니다. 연간 학비인데 사실 입학 초기 비용이 또 따로 드는 게 있어요. 아래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는 처음에 입학할 때만 드는 비용이긴 하지만 만약에 좀 단기로 1년이나 2년 오시는 분들한테는 요것 또한 고스란히 학비라고 예산을 잡으셔야 할 수도 있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킹슬리나 3에마스, 3베스타리 국제학교도 연간 1,000만 원 안쪽으로 보낼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요. 다른 학교들도 저희가 좀 찾아봤더니, 텐비는 학교가 6개 캠퍼스가 있잖아요. 텐비는 세테아이코일 캠퍼스가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1,000만 원 안쪽으로 좀 보내실 수가 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그래도 1,000만 원이 좀 약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튼 까장 캠퍼스와 UCSI KL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그래도 1,000만 원에 조금 걸쳐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그래도 한 1,200만 원 정도까지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학 초기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또 잡아주시기는 해야 됩니다. 유학 예산 짜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비만으로 계산하면 무조건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학 예산을 짤 때 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유학 예산을 짜실 때는
전체 예산의 한 70% 정도로 좀 예산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비 외에 드는 비용들이 좀 있어요. 학교별로 뭐 애뉴얼 서비스 피나 테크피나 아니면 ESL 준비반이 필요할 경우에 요것도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이제 방과 후 활동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요것 또한 이제 비용이 드는 것들을 선택을 하신다면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급식비, 교복, 교재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시면 원래 예산보다 무조건 초과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설명회를 하거나 유학 상담을 할 때 항상 예산 부분을 잘 설명을 드리고 초과하지 않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 때문만은 아니고요.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을 국제학교를 보내봐서 알지만 예산이 초과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 부모님이 예산을 잘 구성하셔서 내 마음에 좀 편안한 예산이 되어야만 아이도 좀 편안하게 기다려 주실 수 있고요. 단기 성과에 조금 일희일비하지 않고 아이의 전체적인 유학 흐름을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예산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 안쪽의 국제학교면 사실 한국에서 사교육비랑 비슷한 학비대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님들께서 과연 이런 학교를 좀 보내도 될까라는 걱정을 또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도 1,000만 원 안쪽의 학교를 보내본 학부모로서 저희의 좀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부장님께서도 1,000만 원 안쪽의 학교를 좀 보내셨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1,000만 원 이하 학교를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전체 저희의 그 유학 계획에서는 사실 학비를 조금 더 높여도 됐긴 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가 휴일도 많고 하니까 아이들이랑 한 2년 동안 좀 여행도 많이 다니고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계획이 있었어서 이제 그거의 비용을 좀 빼다 보니까 학비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학비로 가자 해서 학비에서 낮췄고 아무래도 이제 합리적인 학비의 학교들이 대부분 외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거비나 생활비가 조금 메인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맞습니다.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저희는 한 1,000만 원대의 학교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죠. 그러니까 유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몇 년 정도를 계획을 하시는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 저는 뭐 한 20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연간 학비 1,000만 원 안쪽의 학교들이 연간 한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 아이가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저학년이고 그래서 학업보다는 생활 적응,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좀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 싶어서 일단 경제적인 학비에 학교를 좀 선택을 했었고요. 사실 초등학교 뭐 1학년, 2학년이면 학교보다는 엄마와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좀 더 좋을 나이이기 때문에 학비를 좀 아껴서 엄마와 아빠와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저희도 여행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는 아버님은 또 한국에 계시고 어머님은 또 아이들과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으시잖아요. 아버님이 좀 자주 오실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하시면 좀 경제적인 학교의 학비들을 좀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는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비가 높은 학교들이 사실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고 다양한 특별활동이 사실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다 하면 그 학교의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 한번 학교를 전학할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경제적인 학교의 학비 때 학교를 좀 선택하고 그 이후에 아이 성향에 맞춰서 학교를 좀 한번 옮겨보겠다라는 전략을 또 한번 세웠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좀 계획을 가지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는 경제적인 학비 때의 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경제적인 학비의 학교, 어떻게 하면 연간 학비가 1,000만 원 안쪽으로 운영이 될까? 학비가 좀 높은 학교들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원어민 교사 비율입니다. 학비가 높은 학교일수록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아지고요. 아무래도 학비가 경제적일수록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지인 교사 비율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만약에 현지인 교사 비율이 많다 하시면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발음이죠. 네. 우리 부장님께서도 현지인 교사 비율이 좀 많은 학교 보내셨었는데 발음 어떠셨어요? 저희는 원어민 교사 비율이 0이었어요. 안 계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유학의 목적이 영어는 아니었어요. 영어가 첫 번째가 아니었어서 발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었고요. 일단은 한국에서 해보지 못하는 경험과 또 이제 글로벌한 교육 환경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 기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저희 아이가 갔었던 학교가, 네, 지금 생각해보니 100% 현지인 선생님이었던 학교였고요. 저는 사실 모든 국제학교들을 다 가보기 때문에 다양한 원어민 선생님들을 이제 만나면 원어민 선생님들도 출신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다 다르다는 거를 사실 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좀 해외 오래 살다 보면 발음보다는 정확한 사실 의사소통과 얼마나 정말 다양한 단어를 써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게 생각이 되다 보니까 발음을 저도 사실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 사실 한국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은 발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놀라시죠. 없습니다. 놀라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발음이 정말 신경이 쓰인다 하시면 어떤 솔루션을 좀 주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캐나다로 가시라 그래요. 잠깐 네, 맞습니다. 발음을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와 미국만한 곳이 없죠. 그렇지만, 말레이시아 유학을 선택하실 때에는 좀 다양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경제적인 유학비로 정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민족의 문화를 좀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나의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제의 국제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장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학비와 발음도 같이 좀 챙기면서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 뭐 테드 강연 같은 것도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영화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뭐 그 발음도 좀 익히고 또 대사도 익히고 하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같은 것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거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캐대언도 엄청 또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좀 자주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도 재밌게 보면서 또 발음도 같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인 학비로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 1,000만 원 안쪽으로 어떤 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를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은 어떻게? 다음 영상은 이제 반대로 요즘에 3천만 원 이상의 좀 학비가 높은 학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의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3천만 원 이상의 학교를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연간 6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또 다 보내본 학부모로서 저희 경험과 또 우리 부장님의 또 학교의 전문 지식을 합쳐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포커스 에듀케이션이었습니다.